네, 지금부터는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오늘은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종호 앵커님도 같이 계십니다. 네. 사실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전화로라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최근에 시장이 좀 막히다 보니까 이 테마가 선순환 아니면 좀 테마 찾기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발해지는 테마 중에 그동안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5G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문제부터 한번 더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사우디에서 화웨이에 5G 장비를 채택했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 동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5G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조금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이 보시기엔 이건 또 어떤 뉴스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그 5G,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해외에서의 5G 투자가 개시가 되는 것이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우디에서 화웨이와의 어떤 공급 그 소식 이외에도 국내 업체들이 그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인도 업체와의 5G 관련된 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5G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5G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5G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그래 빠른 속도로 LTE에서 넘어가니까 인프라 깔아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더뎠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당국에서 이 두 개의 통신사에서 5G와 관련된 주파수 할당을 또 취소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쭉 끌고 갈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초 예상보다 그 해외 5G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업체들도 이런 그 실적 기대감이 꺾이는 모습이 작년까지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지연된 어떤 투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도까지 5.5G라고 하는 그리고 6G라고 하는 향후 어드밴스 5G 장비 투자라고 업종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어떤 빅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네트워크 장비 4개사, RFHLC, 솔리드, 이노와이어, HFI 같은 경우 그 매출액 합계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5G 그 미들 그 주파수에 대한 투자가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국내 5G 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이외에도 그 인도와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인도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주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까지는 뭐 5G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켠에서는 5G 섹터가 좀 핫하다면 또 다른 한켠에서는 요즘 K 콘텐츠가 정말 핫하잖아요. 네. 네, K 콘텐츠 열풍이 어느 정도로 갈지 일단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좀 K 콘텐츠들이 이제 중국 OTT에서 슬슬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언제까지 이어갈지 전 사실 지난주에도 핫했는데 이번 주도 왠지 좀 핫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중국 OTT
유쿠에서 12일부터 한국 드라마 25, 21를 방영한다고 웨이보 등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TVN에서 올 초에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유쿠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중국의 어떤 최대 OTT 중에 하나로서 이제 국내 관련된 콘텐츠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중국의 다른 OTT 비리비리라는 곳에서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국내 업체에 대한 콘텐츠가 개방이 되면서 이런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산업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이런 가운데 그 국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만난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한한령 해제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향 콘텐츠 산업이 다시 한번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관련된 업종의 테마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3기로 접어들면서 주변 국가의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그리고 풀어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콘텐츠가 방영이 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어떤 일환이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이렇게 조금 국내 업체들에게도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약간은 그런 유화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또 한한령을 해제한다라는 그런 기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기대였는데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뭐 개임사 같은 경우에도 판호가 열린다 했지만 또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뭐 직관적으로는 그래 게임보다는 뭐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유롭지 않겠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마냥 믿어도 될지 어떤 식으로 이 K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을 조금 접근해야 될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어떤 테마에 집중되는 그리고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중국향 콘텐츠에 대한 그런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짧게 수익을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한한령이 해제된 이후에 어떤 컨텐츠 업종이라든지 중국 관련 게임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츠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아까 짧게 이제 가져간다는 건 일부 차익 실현이나 수익 실현 좀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는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상승세에서는 조금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컨텐츠 주식을 수익을 실현해서 그럼 어떤 걸 살지 저도 이제 한번 다음 이슈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세 번째 주제가 이 맞아요. 제지주거든요. 맞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제 5G와 관련된 뭐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이 제지주도 조금은 다시 좀 빛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요. 이 제지주도 이제 원재료 가격과 이제 판가와의 마진을 소위 말해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거든요, 사장님. 제지주 지금 본격 상승 전에 담아보는 건 어떨지 본격 상승 전인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지주가 최근에 뭐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제지 업체들 같은 경우 그 7월 말부터 주요 제지사들의 어떤 골판지 원지 가격이 평균 한 7% 정도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인상 이후에 그 매출이
추가적으로 인식될 때까지는 보통 2,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7월 말에 가격 인상한 부분이 이제는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4분기가 3, 4분기에 올해 같은 경우 3,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골판지 시장은 그 대양지지 화재 이후에 계속해서 타이트한 공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그 특대 물동량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그 국내 폐지 가격 같은 경우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지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하고 매출 그 가격은 상승을 하는 이런 그 이익 구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제지 관련 종목들의 1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우상향을 했더라고요. 네. 조금 눌렸을 때 좀 매수해보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네. 다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소외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일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게 되면은 내년 한 1, 2월에는 가야 되겠네요. 내년 1, 2월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제지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골판지 하면서 이제 약간 경기를 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사장님은 4분기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 적정 시기는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뭐 1분기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한 내년 2, 3월 정도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